네, 이번엔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H브릿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지변환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어의 필요성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전력 변환 장치의 어떤 원리와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모스펫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H브릿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트 드라이버 회로,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PCB 회로를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PWM, 저희가 사용한 EPWM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변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디지털 제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변환 장치인데요. 이제 AC와 DC를 바꾸는 과정을 전력 변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출력이 DC가 나오게 되면 이제 컨버터라 그러고, 이제 보통 AC가 출력이 되면 인버터라고 합니다. 자, 왼쪽 위에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AC/DC 컨버터가 있죠. 이제 전파 전류랑 반파 전류가 있다고 아실 텐데, 네, 이때는 이제 약간의 리플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에 DC-DC 컨버터를 보시면 DC 전압을 받아서 DC 전압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쓰냐는 이제 그런 의구심 조금 드실 텐데, 원하는 전압을 출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AC 전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변압기로 간단하게 뭐 승합을 하든 강압을 하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DC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컨버터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DC 전압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AC/DC 컨버터랑 DC-DC 컨버터를 사용하면 안정적인 DC 전압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때 DC-DC 컨버터에서 벅이라고 한다면 이제 강압을 하게 되는 거고, 부스트라고 한다면 이제 승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벅부스트 컨버터랑 척 컨버터처럼 이제 강압과 승합을 동시에 해주는 네, 회로도 있습니다. AC/AC 인버터는 보통 이제 모터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상 AC를 받아서 삼상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DC/AC 인버터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태양광이나 뭐 풍력 발전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태양광을 예로 들자면 이제 태양광 이렇게 빛을 받으면 아시다시피 이제 DC 전압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개통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AC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DC-AC 인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AC-AC 인버터는 말씀드렸다시피 변압기 사용하면 되는데 왜 쓰냐고 좀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 전류나 뭐 속도, 어떤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압이나 전류를 센싱해서 그 이제 원하는 만큼 피드백해서 저희가 PI 제어기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제어하는데 사용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모스펫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스위치 동작을 하죠. 네,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을 거라 알고, 그다음에 모스펫 종류에 대해서 제 사진을 넣어놨는데, SI 모스펫과 SIC 모스펫, 그다음에 간 모스펫이 있어요.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SIC 모스펫이 고전압과 이제 고스위칭 주파수에서 특성을 굉장히 잘 보이는 차세대 모스펫입니다. 옆에 커먼 드라이브 VGS도 적어놨는데, 이제 이거는 보통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고, 정확한 어떤 값이나 어떤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 제가 모스펫 용어 정리를 해놨어요.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3핀, 4핀, 7핀 모스펫을 제가 그냥 예시로 들고 왔는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을 할 때 핀이 꼭 3개뿐만 아니라 이제 드레인 소스 게이트 꼭 3개뿐만이 아니라 4개나 7개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맨 오른쪽 보시면 약간 SMD 형식의 좀 눕혀져 있죠. 소스가 3개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작아요. 실습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만드냐면 그 회로의 배선 길이를 최적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회로 자체가 좀 소형화될 뿐만 아니라
회로 배선마다 사실 이제 인덕턴스가 있어요. L 성분이 있는데 배선이 짧게 되면 짧게 될수록 이 L 성분이 줄어듭니다. 이 L 성분이 왜 줄어야 되냐면 불필요한 성분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제어하기에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회로 배선 길이 최적화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H브릿지의 게이트 드라이버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UCC2122D라는 이제 그 데이터시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 위에 회색 사진이죠. 그 사진을 본떠서 오른쪽으로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한 건데, 빨간 박스가 5개 있어요. PWM 인가하는 부분, DB 선정하는 부분, 게이트 드라이버 부분, 그다음에 부트스트랩 회로, 그다음에 레그, 리딩 레그나 레깅 레그가 있다고 했었죠. 네, 그거 말하는 거고요. 자, PWM 인가하는 부분은 이제 그냥 DSP 보드에서 PWM 받아오면 되는 거고, 이제 DB를 말씀을 드리면, 데드밴드라고 하죠. 자, 어떤 한 레그에서 저희 5번 박스에는 Q1과 Q2예요. 위에 있는 모스펫이 Q1이고 밑에 있는 모스펫이 Q2인데 Q1이 꺼지고 Q2가 켜질 수 있도록 혹은 Q1이 켜지고 Q2가 꺼질 수 있도록 이제 동시에 도통되는 일이 없어서 이제 모스펫이 소손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게이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DSP에서 5V의 PWM을 받아요. 게이트 드라이버가.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5V로 내보내면 모스펫이 스위치 동작을 못 하잖아요. VGS 전압이 낮을 거니까. 그래서 그걸 15V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15V는 SMPS로 받는 거예요. 저희가 실습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5V짜리 선작업 하나하고 15V짜리 선작업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15V가 이 15V고요. 자, 부트 스트랩 회로에 4번 박스 보시면 커패시터랑 다이오드가 있어요. 자, 먼저 커패시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 모스펫 Q1 보셨을 때 게이트 소스단에 자, 소스가 지금 그라운드가 아니죠. 그럼 저희가 15V를 준다 해도 얘가 정확하게 15V를 받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회로도를 보시면 이제 메일로 보내드렸던 회로도 보시면 아실 텐데 15V가 정확하게 15V가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커패시터를 충전시켜서 15V를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15V SMPS 쪽으로 역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저희가 부트스트랩 회로에서 이미 커패시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얘가 방전할 때 전류를 그러면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V 전압원 쪽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H브릿지에 간단하게 동작하는 부분을 적어놨는데요. 네, 출력단을 이제 Vout을 오실로스코프로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게 되면 보통 저렇게 정의를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렇게 잡게 되면 Q1과 Q4가 켜졌을 때는 이제 VDC가 출력이 될 거고요. Q2와 Q3가 켜졌을 때는 마이너스 VDC가 켜지겠죠. 네. 그다음에 Q1과 Q3가 하이사이드가 동시에 켜지고 로우 사이드가 동시에 꺼지게 되면 0V겠죠. 네. 그라운드가 안 잡히잖아요. 네. 반대로 Q2랑 Q4만 동시에 켜지게 되면 그라운드만 잡히겠죠. VDC가 인가가 안 되니까 얘도 0V가 잡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PWM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레퍼런스 시그널, 여기는 커맨드 시그널이라고 적혀 있네요. 레퍼런스 시그널과 캐리어 시그널을 비교해서 PWM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레퍼런스 시그널이 캐리어 시그널보다 위에 있을 때는 보통 이제 1을 출력하게 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0을 출력하게 하는데 이 PWM 시그널이 구형파이기 때문에 RMS 전압과 이제 에버리지 전압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10과 같이 에버리지 전압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건 2학기의 전력전자공학 시간에 배워주게 될 거고요. 네, 왼쪽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EPWM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 이 삼각파가 캐리어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리어 시그널이 증가할 때 CA, 저 점을 만나게 되면 1을 출력하고 캐리어 시그널이 감소할 때 CA, 저 점을 만나게 되면 이제 0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 코드가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코드고요. 지금 코드 보면 set과 클리어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aqctla.bit.cau는 aq 언더바 set이 되어야 맞죠. 그러니까 ca가 up, 위로 올라갈 때 이제 1을 출력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cat는 ca down, 내려갈 때 aq 언더바 클리어, 0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라플라스 변환한 것들을 이제 실제 코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지변환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쌍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g는 exponential st로 두면 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s는 t분의 2 곱하기 g 플러스 1분의 g-1 저렇게 되죠. 저렇게 근서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쌍선형 변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의 회로 사진이고요. 어제 저번 시간에 알아봤듯이 이 로우 패스 필터는 S 플러스 오메가 CC분의 오메가 CC가 되잖아요. 그렇게 결론이 나왔었죠. 우리가 PI 제어 배울 때. 그래서 HG는 X분의 Y라고 두게 되면 이렇게 쭉 정리를 따라가 보면 쭉쭉 따라가면 LA와 LB로 저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바뀝니다. LA랑 LB는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정의하시면 돼요. 뭐 다르게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식이 간단해지더라 라고 보는 거고 이제 y는 lb-la 곱하기 y old 그러니까 과거 값이죠. 그거랑 la x 플러스 x old x도 이제 과거 값. 네, 이렇게 LPF를 코드로 이제 구현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스템에 넣냐에 따라서 y랑 x가 달라지게 될 거고 APF, HPF, BPF도 똑같이 라플라스 변환하셔서 이제 전달함수 구하신 다음에 쌍선형 변환하시면 이제 식을 저 빨간색 박스와 같이 있는 저 빨간색 박스와 똑같진 않아요, 값이. 그렇지만 이제 그에 맞는 필터에 맞는 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어와 나이키스트 샘플링 정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제어를 디지털 제어로 바꾼다는 건 이제 연속 시간 시스템을 이산 시간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이산 시간이 뭐냐면 샘플링 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타이머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샘플링 주기에 맞춰서 띡띡띡띡 이제 값이 계산되는 거예요.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좀 연속적으로 보이겠죠. 네, 그게 이산 시간이고 디지털 제어 당연히 노이즈와 온도에 강건하겠죠. 어떤 아날로그 회로로 이렇게 실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드로 하는 거니까. 네, 그 말이고 하드웨어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일반적인 PID 제어 회로인데 저희가 배운 PI 제어의 2분기는 D 제어를 이제 좀 더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로 제어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막 컷페이스터 들어가고 저항 들어가고 오피앰프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거 없이 그냥 코드 몇 줄 적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단순화하고
경량화하고 소형화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류 모니터링, 원격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PID 제어 회로 보셨을 때 내가 입력을 넣어줬는데 내가 원하는 출력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딘가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직전 학기에 오디오 레벨 미터 하실 때 오류 많이 생기셨을 텐데 그때 멀티미터로 다 찍어보셨죠? 오류 찾기 위해서. 근데 그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코드에서 변수 값 딱 봤을 때 얘가 비정상적인 값을 내고 있어. 얘 때문인 것 같아. 그럼 이 부분만 고쳐주면 내가 원하는 출력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제어 알고리즘 구현에 용이하다 라고 적혀 있는데 네, 제어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회로로 구성하는 건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근데 그래도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로 구현하는 게 그냥 코드 적으면 되니까 변수값 지정해서 적으면 되니까 또 아날로그보다는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화, 최적화 실현 가능하다.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선 어떤 자동화나 뭐 최적화 같은 거 하기 위해선 제가 PI 제어를 예로 들게요. P 게인과 K 뭐 I 게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저항값 바꿔가고 카패시터 값 바꿔가면서 찾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냥 아날로그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디지털 제어를 하게 되면 그냥 내가 숫자 바꾸면 돼요. 뭐 0.1에서 0.2로 바꾸고 싶어. 그럼 그냥 KP 변수에다가 0.2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스트 샘플링 정리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산 신호로 바꾼 다음에 막 계산을 해.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이산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할 텐데 이때 이 샘플링 주파수가 대역폭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리입니다. 나이키스트라는 과거에 있는 학자가 만든 정리이고요. 빨간 박스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있는 이메일로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